이런 나쁜 프랜차이즈는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악질 프랜차이즈 창업 거르는 유일한 방법 5가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4분만 이 영상에 투자하면 어떤 프랜차이즈를 고르셔야 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회사마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프랜차이즈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가맹점도 분명히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가맹점주와 본사가 서로 상생해서 같이 돈을 잘 버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 운영하다가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좋은 프랜차이즈를 만난 경우인데요. 잘못된 것을 느꼈다는 것은 이미 일이 벌어진 뒤일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갑자기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악질 프랜차이즈 거르는 방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력입니다. 간혹 교육기간이 3일도 채 안 되거나 본사 자체에 별다른 기술력 없이 시중에 떠도는 레시피로 가맹점을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 레시피라든지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운영 노하우라든지 여러가지 기술력들이 있겠죠. 이런 게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이라면 그 회사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 회사에 확실한 기술력이 있어야 하고 점주들에게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해줘야 해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음식들을 원팩화해서 매일 냉장고에 넣어주고 어느 정도 기간은 냉동고에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있는 반면, 전자레인지 돌리고 끝나는 교육이거나 운영 구조가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면 해당 프랜차이즈는 꼭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원팩화 시스템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본사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만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불친절한 계약서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되어서 계약서가 세분화되어 나오긴 합니다만, 세분화되지 않고 뭉퉁그려서 나오는 계약서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런 계약을 하냐라고 하시는데, 막상 당사자가 되면 본사가 하는 말이 전부 맞는 것 같고 객관적인 판단이 제대로 안 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50개 1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가 나한테 사기치겠어 라는 생각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서에 도장 찍어버리는 경우 또한 허다합니다. 단, 프랜차이즈를 창업할 땐 당연히 개인 창업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본사에서 그만큼 관리를 해주니까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프랜차이즈가 나쁘다가 아니라 좋은 프랜차이즈를 골라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슈퍼바이저의 현실적인 시스템. 사실상 일선에서 가장 가맹점과 소통을 많이 하는 분들이 슈퍼바이저입니다. 간혹 이런 슈퍼바이저들이 가맹점을 감시하고 지적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과 상생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서로 감시하고 싸우고 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무조건 거르셔야 하는 프랜차이즈입니다. 본사는 좋은 슈퍼바이저를 육성해야 하고, 이 슈퍼바이저는 점주님들과 항상 웃고 서로 소통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계약 전에는 대부분 슈퍼바이저들이 친절했는데 계약이 끝나면 뒤돌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에 직접 방문하여 사장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프랜차이즈를 고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 물류 지원 시스템. 물류 회사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유통 시스템은 대부분 갖추고 있는데요. 물류 회사와 계약을 해서 각 가맹점에 공급을 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수도권은 당일 배송이 가능하지만 지방은 2일에서 3일에 한 번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식재료마다 보관 날짜가 달라서 지역별 배송 시간에 따라 식자재 보관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실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배송해주는 회사를 만나는 것이 좋겠죠. 다섯 번째, 브랜드 집중력과 신메뉴 개발. 프랜차이즈 회사가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운영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보통은 더 잘 되는 소수의 브랜드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문제는 본사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 전 프랜차이즈를 알아볼 때 본사에서 꾸준히 신메뉴를 출시하는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지도 꼭 보셔야 합니다. 본사에서 관리가 소홀한 브랜드는 보통 예전에 했던 포스터나 비슷한 유형의 홍보로 가맹점만 늘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기 가맹 비용으로 본사만 이익을 취하고 관리가 소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악질 프랜차이즈 거르는 방법 5가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피해보는 가맹점주님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공부하고 고르신다면 이런 나쁜 프랜차이즈는 무조건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힘든 시기인 만큼 현명하게 나아가 봅시다. 모든 자영업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